자, 이 복잡해 보이는 서류 뭉치.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. 여기엔 한 사람의 인생이, 그야말로 절박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오늘은 실제 개인 회생 신청서를 통해서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새 출발을 하려는 한 사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5,227만 8,725원. 네, 약 5,227만 원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분이 짊어지고 있던 빚의 총액입니다. 어떠세요? 이 숫자의 무게가 확 느껴지시죠? 아니, 도대체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막막한 상황에서 과연 빠져나올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? 오늘 이 서류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5,2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산이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이 내역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원래 빌린 돈, 그러니까 원금은 한 3,700만 원 정도거든요. 근데 그동안 붙은 이자만 무려 1,450만 원이 넘어요. 원금의 거의 40%에 달하는 돈이 이자로 불어난 거죠. 솔직히 이 정도면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어요?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그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죠. 빚이라는 건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.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자체니까요. 서류를 보니까요, 채무가 늘어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처음엔 가게 운영이 잘 안 되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, 여기에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.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겠죠?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부족해진 거고요. 게다가 92살의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점.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짐작이 가네요.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? 그럼 법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무작정 다 갚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거죠. 자, 그럼 계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분의 소비입니다.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, 약 184만 원이네요. 하지만 이 18만 원을 전부 빚 갚는 데 쓸 수는 없겠죠. 당연합니다.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주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빼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. 바로 법정 최저생계비입니다.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본인하고 92살 어머님 이렇게 2인 가구로 보고요. 그 기준으로 약 154만 원이 최저생계비로 인정됐어요. 이 돈은 채권자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만 보장되는 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계산이 거의 다 됐습니다. 월 소득 약 184만 원에서 최소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? 네, 딱 30만 1,000원이 남습니다. 이걸 법률 용어로는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분이 매달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이 바로 이 30만 원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아니, 이거 너무 채무자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야?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뒀습니다. 바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. 그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청산가치라는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만약 이분이 개인회생이 아니라 그냥 파산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잖아요. 그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총액, 그게 바로 청산가치입니다. 일종의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기준선 같은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표를 한번 보시죠. 만약 이분이 그냥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다면 채권자들은 총 1,500만 원 정도를 나눠 가질 수 있었어요. 이게 청산가치죠. 그런데 이분 회생계획대로 5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으면 그 돈의 현재 가치,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건데요. 그게 약 1,614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에요. 어떠세요?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 회생계획을 따르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인 거죠.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계산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환 계획이 나왔는지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계획은 아주 구체적입니다.
2025년 7월부터 시작해서 딱 5년, 그러니까 60개월 동안요. 매달 30만 1,004원씩 갚는 겁니다. 그렇게 5년을 갚으면 총 변제하는 금액은 1,806만 원 240원이 됩니다. 그럼 5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고 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의 48%를 갚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나머지 52%는요?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법원의 결정으로 깨끗하게 면제받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. 기억나시죠?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모든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이자, 1,450만 원.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전액 탕감됩니다. 100% 면제예요. 아마 이게 개인회생 제도가 주는 가장 큰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 개인의 정말 구체적인 사례를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제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개인 회생이라는 게 그냥 빚을 없애주는 그런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. 자신의 소득 안에서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사회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. 바로 이게 이 제도의 본질입니다. 이 제도는 분명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용서,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.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올바른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실제 사례를 쭉 지켜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